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자, 직접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주입니다. 예. 자, 네. 법안 이름이 임대료 멈춤법입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배경에서 이 법안 발의하신 겁니까? 네. 코로나19 이 감염병 피해가 예. 거의 한 10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단계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히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례로 소상공인 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한 소상공인 한 6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영업을 잘 못하더라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상황이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좀 고통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받도록 하거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을 경우는 임대료를 면제해주도록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설계를 했고요.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지원 제도도 좀 같이 담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 1년 코로나19 계속되면서 이 임대료 관련해서 다른 몇 가지 방안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 대책들과 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존에 보면 이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서 착한 임대인 제도를 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세액 공제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임차인들한테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손실, 경제적 상황이 변동이 발생을 하면 기존의 임차료를 조정할 수 있는 차임 감액 청구권 제도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착한 임대인 제도 같은 경우도 자발적 참여가 이런 코로나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차임 감액 청구권 역시 영업 손실을 주장하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실 보상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어떤 부분 제도상의 허점들을 좀 보완하고자 저는 아예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좀 강제적 조치로 임대료 인하나 임대료 면제를 좀 법령으로 좀 명시하는 이런 좀 차이를 좀 두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법안 내실 때 예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일종의 강제성을 띠는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이 법적으로는 또 유연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네. 예. 어떻게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적 재산권 침해가 있다. 임대인한테 일방적으로 좀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을 받은 임차 상인들 역시 보면 그분들도 이제 사적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이 당국의 어떤 그런 행정 명령들을 임차인들도 좀 감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하고요. 그거는 이제 법률로 그 내용과 한계를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코로나 감염병 같은 재난 시기에는 우리가 무제한의 사적 재산권을 주장하기보다는 공공복리,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임대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좀 보전해주기 위해서 금융 당국의 어떤 이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정부의 뭐 세제 공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임대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좀 그런 문제 제기들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권 행사 부분도 제한할 어떤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임대인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뭐 강제적인 조치로 읽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임대료를 뭐 받지 말라 아니면 깎아라 이렇게 강제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 임차인들 즉 그 세입자 그러니까 상가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뭐 또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다면서요? 네네. 뭐 지원 정책을 좀 더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기존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안에서도 보면 뭐 임대료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런 사실 보면은 이제 임차인들 보호하는 강제적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방법적인 문제는 그 논의 과정에서 의견들이 좀 모아지겠죠. 근데 임차인들을 어쨌거나 좀 이런 그 감염병이 심각해질 때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인 임차인들을 좀 보호해주자라는 데는 공감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발의하신 이 법안 이게 그러면 이 내용대로 그대로 뭐 당장은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또 당론도 좀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 많은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서 저도 이제 좀 추가 보완 대책을 좀 마련했습니다. 아까 이제 임대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은 이미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을 이제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들이 감면해준 임대료 차액만큼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로 이제 보전해주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이제 곧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네, 말씀하십시오. 이런 법안들 같이 추가 보강을 해서 저희가 관할 상임위에 제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논의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착한 임대인 한테는 이른바 그 뭐 어떤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런 거에 더해서 부과해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 임차인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비슷한 임대료 유예 조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놓기도 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들에게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최소 75%까지 깎아주도록 했고요. 그 중에서 한 50%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의 반반씩은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네. 분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법안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거쳐서 구체적으로 이게 법안이 확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 네. 공론화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예, 예. 뭐 어제 우리 이낙연 당대표님도 네. 금융권의 사장단들하고 만나셔갖고 예. 이런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료를 좀 감액해준 임대인에 대해서 예. 대출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자 납부 유예 등도 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런 상생 법안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상임위에서 상정돼서 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나왔는데, 네. 자, 뭐 국민의힘 쪽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등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징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예. 이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은 그런 징계의 결정에 좀 따르고, 예. 어떤 저희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의 어떤 이런 열망에도 눈높이에 맞춘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징계 결정 나온 다음에 대통령 제가도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또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네. 이런 구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윤 총장도 이제 물러나라 이런 이제 압박으로 읽히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징계의 결정을 준수를 하고 예. 검찰 개혁을 열망하고는 국민들의 이런 심중도 헤아려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도 사실 없이 진행을 했는데요. 예. 이런 사회적 조건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윤 총장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공수처장의 추천위가 지금 회의가 내일 또 열리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이 절차들 신속하게 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공수처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출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안은 사실 20대 통과가 됐고, 예. 계속 이제 출범 자체가 늦춰져 왔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힘당의 이런 반발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 열망 때문에, 예. 저희가 최대한 대화 타협을 시도하면서 예. 이제서라도 이제 국회에서 출범을 결의를 했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을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료 멈춤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었습니다.